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중국의 드론 사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민항국은 지난 6월 말 현재 등록 드론이 모두 187만 5천 대이며 등록한 상업 드론 기업은 1만 4천 개사가 넘고 22만 5천 명 이상이 드론 조종 면허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렇게 중국의 드론 산업이 급성장한 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값싼 중국산 드론의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최근 영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중국 기업들이 러시아에 군용 드론과 같은 살상 무기들을 공급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나토와 동맹국들에게 이에 대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만일 이 같은 일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중국이 전쟁 중인 러시아로 완전한 무기 시스템을 공급한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며 중국과 서방 사이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얼마 전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 국영 방위산 업체 알마즈 안테이의 자회사인 IEM 지쿠폴이 지난해 7월부터 중국 업체로부터 무인 드론의 엔진과 부품을 공급받았다고 보도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처럼 드론이 현대전 의향상을 바꾸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업이 이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안티드론, 즉 드론 잡는 드론을 개발해 미국 국방부까지도 이를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올 초 안티드론인 카이든을 개발한 니어스랩이 바로 그 회사인데요. 카이든은 상대방 드론을 포착하는 시각 인식 카메라, 자율비행, 축격, 충돌을 가능하게 하는 반도체 칩, 모터 정도만 탑재돼 있어 제작 비용이 높지 않은데 반면 고속으로 충돌해 상대방 드론을 요격하는 방식이다 보니 탄두를 따로 탑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고 시속 250km로 적 드론을 직접 충돌하고 요격 가능하면서도 무게는 2kg에 불과해 제작 비용이 저렴하지만 반면 정밀 요격 기술은 뛰어나니 안티드론이 절실한 나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티드론 카이드는 현재 한국군을 비롯해 미국에서도 기술 실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드론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얼마 전 한국은 중국이 드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은 최근 600kg 미만 소형 드론에 특화된 군용항 공기 표준 가망 인증 기준을 고시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방사청이 기존에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는 소형 드론 가망 인증 수행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해 민간에서 판매 중인 소형 드론에 대한 군사적 활용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소형 드론 가망 인증 수행 기간이 대폭 단축됨에 따라 한국 드론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생태계가 빠르게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무인 전투기용 A사 레이더까지 개발해 실전 투입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무인기는 유인기보다 위험한 곳으로 먼저 들어가 탐지와 추적을 해야 합니다. 또한 유인기의 지시를 받아 빠르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인기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레이더 성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구촌 곳곳에 무기를 수출하며 성과를 올리고 있는 K방산 기업들이 미래 방산시장 공략을 위해 신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한국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방산기업들은 미래 공중전을 좌우할 유무인 전투기 복합 전투체계 개발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 무인 전투기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투기의 눈이라 불리는 고성능 레이더 A사 레이더를 KF-21 보라매에 탑재한 데 이어 이번에는 무인기용 A사 레이더를 개발, 테스트 중입니다. 현재 하나 시스템의 항공 레이더 시험장에서는 전투기의 눈이라 불리는 최첨단 레이더를 무인기에 적용하기 위해 소형화하고 경량화하는 시험 테스트가 쉴 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와 마지막 지상 테스트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이번에 개발된 무인 전투기용 A사 레이더는 냉각수로 열을 식히는 기존 A사 레이더와 달리 공기로 열을 제어하는 공냉식 기술이 적용돼 무게를 감소시키고 레이더에 신호를 주고받는 안테나 핵심 부품인 송수신 블록을 압축하는 등 성능을 유지하면서 부피를 절반가량 줄였습니다. 기존 레이더 사이즈의 절반에 불과해 소형화 및 경량화가 필요한데 이를 완벽하게 구현한 것입니다. 하나 시스템이 개발한 무인 전투기용 A사 레이더는 내년 상반기에 시제품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유인기용 A사 레이더는 이미 개발해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에 장착했고 여기에 더해 무인기용 A사 레이더까지 개발에 성공한 것인데요. 하나와 함께 한국방산을 주도하는 핵심 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도, 인지, 판단, 비행, 전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 조종사를 무인 전투기에 탑재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AI 파일럿은 사람의 지속적인 통제나 제어 없이 전장 상황을 스스로 분석해 자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합니다. 인지, 판단, 비행 및 전투를 수행하는 지능이 하나의 체계로 통합돼야 AI 파일럿 기술이 완성될 수 있어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정보를 분석해 무인기의 임무 통제를 조종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반면 AI 파일럿은 유무인 복합, 더 나아가서 유무인 복합 체계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인데요. 유무인 복합체계에서 앞으로 전투기 조종사는 무인기와의 협업 임무를 수행하는 전술관리자로 역할이 변경될 것입니다. 이 기술의 선두주자인 미국에 이어 중국, 유럽, 일본 등 각국의 항공 AI 분야 연구자들은
최근 AI 파일럿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2028년도 전력화를 목표로 하는 CCA, 미 공군 무인전투기에 적용할 AI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공중전투체계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영국, 일본 등도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고, 일본의 경우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글로벌 전투함 공개발에 참여하고, 미국과는 무인 전투기 및 AI 기술 공동 개발에 합의하는 등 차세대 공중전투 기술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우리만의 독자적인 AI 기술 확보를 위해 뛰어든 카이는 2030년 내 유무인 복합체계의 핵심 기술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미 올해 초 카이는 소형 상용 모형 항공기 기체에 AI를 탑재해 목표 지점으로 비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카이는 우리가 자체 개발 중인 다목적 무인기에 AI 파일럿을 탑재해 비행하는 것을 목표로 내년 중 다목적 무인기의 축소기에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르면 2026년에 다목적 무인기 실증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의 초계기가 일본 영공을 3번이나 침범했고, 일본이 러시아 초계기의 플레어를 사상 처음으로 발사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난 23일 일본 정부는 러시아 초계기가 일본 영공을 3차례 침범해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9월 23일 오후 1시에서 3시에 러시아 초계기 한 대가 홋카이도 서쪽 레분도 인근 일본 영공을 3차례 침범했고, 외교 경로를 통해 러시아에 매우 엄중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말했는데요. 일본 방위성은 러시아 초계기 영공 침범의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켰고,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는 경고를 위해 적외선 유도미사일 등을 교란하는 플레어를 발사했다고 합니다. 일본이 영공 침범에 대해 플레어를 경고 발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난 12일에도 러시아군 투폴레프 142 초계기 2대가 일본 열도를 한 바퀴 돌듯 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 8월 26일 중국군 Y9 정보수집기 한 대도 일본 열도 서남부 나가사키현 단조군도 앞바다 영공을 침범했다가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긴급 발진하자 중국 본토 쪽으로 돌아간 사건이 있었는데, 중국 군용기의 일본 영공 침범은 그날이 처음 있는 일이라 일본의 충격이 컸습니다. 심지어 중국 군용기 영공 침범 때는 항공자위대가 중국 전투기가 다 빠져나간 이후 출격한 사실이 알려져 대구력을 맛보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초계기까지 영공을 침범하는 위협적인 상황을 연출하자 일본 항공자위대는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인지 결국 일본마저 한국산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일본 국제항공우주산업전에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참가합니다. 일본의 항공우주산업전에 대한민국 항공우주방산업체가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인데요. 전시회 출품은 국산 다목적 전투기 FA-50과 LAH 소형 무장 헬기와 경공격 헬기, 그리고 AAV, 즉 미래형 항공기체 등입니다. 이번 일본 항공우주산업전에는 세계 최대 다국적 방산업체인 미국 보잉과 로키드 마틴 등 세계적인 항공우주 방산업체가 참가할 예정인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이번 우주산업전에 참가하는 이유는 일본 항공자위대의 T4 고등훈련기 대체 사업에 T-50 초음속 훈련기가 검토 대상으로 거론되는 데다 올해 들어 항공자위대의 T7 프롭 초등훈련기 대체 사업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 항공자위대 훈련기 등 한일 공동개발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 2월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일본 방위성 간부들이 카이를 2차례나 방문해 T-50 초음속 훈련기와 관련해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지난 5월 이후에는 한국항공우주청이 개소하면서 한국과 우주협력과 관련한 방안이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본의 T4 고등훈련기 대체 사업에서 한국에게 어떤 제안을 할지 주목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